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10가지는 무엇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강은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다. 나이가 들면 몸은 배신을 잘한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멀쩡했는데 이제는 저녁 늦게까지 깨어 있으면 다음 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한 형님이 있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쉬어야 한다며 운동도 끊고 집에만 계셨다. 그런데 3년이 지나지 않아 혈압과 당뇨가 한꺼번에 찾아오고 무릎도 약해져 거의 밖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때 저는 느꼈다. 나이 들어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건강을 붙잡기 위해서라는 것을. 몸은 내가 관리해주지 않으면 버티지 못한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집 근처 공원을 20분만 걸어보자. 처음엔 발걸음이 무겁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몸이 나를 배신하는 대신 친구가 되어준다. 둘째, 외로움은 노력하지 않으면 더 깊어진다. 늙어서 가장 무서운 건 병보다 외로움이다. 친구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다 보니 자주 얼굴을 보기가 어렵다. 예전에 한 이웃 어르신이 있었다. 늘 집 창가에 앉아 길만 바라보셨다. 하루 종일 아무와도 말 한마디 못하고 지내다 보니 점점 말하는 법조차 잊어버리는 것 같았다. 나중에는 작은 병에도 쉽게 무너져 버렸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알았다. 외로움은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깨고 나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휴대폰을 들어 오래 연락하지 못한 지인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보자. 잘 지내. 한마디가 외로움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셋째, 기억은 가만히 두면 사라진다. 나이 들어 가장 아쉬운 건 내가 살아온 이야기들이 자꾸 희미해진다는 것이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반찬 이름조차 어느 날은 떠오르지 않았다. 사진첩 속 얼굴은 남아있는데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에 그 허전함은 말로 다 못한다. 그런데 내가 만난 어떤 분은 달랐다. 그분은 매일 작은 노트를 꺼내 하루를 기록했다. 잊을까봐 적어두고 기록하다 보니 기억이 또렷하게 살아났다. 그분의 삶은 잊히지 않고 이야기로 남았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종이 한 장 꺼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한 줄이라도 적어보자. 그 기록이 내 기억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 넷째, 세상은 계속 변하고 나만 멈추면 도태된다. 스마트폰, 인터넷, 인공지능,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 예전에 한 어르신이 은행 창구에 갔다가 직원이 앱으로 하시면 더 편하다고 말하자 속으로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다. 시대는 변했는데 자신만 뒤처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어르신은 달랐다. 손주에게 배우며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고 동네 모임을 온라인으로까지 이어가고 계셨다. 결국 세상에 적응하는 힘은 열심히 배우려는 태도에서 나온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앱 하나를 설치해보고 직접 실행해보자. 작은 호기심이 세상과 이어지는 끈이 된다. 다섯째, 관계는 가꾸지 않으면 시든다. 꽃에 물을 주지 않으면 금세 말라버린다. 사람 관계도 똑같다. 젊을 때는 일 때문에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만 나이 들면 자연스레 만남이 줄어든다. 그러다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다. 예전에 아는 어르신은 동네 작은 봉사 모임에 참여하시며 새로운 친구를 많이 만들었다. 그 덕분에 병원에 가실 때도 누군가 동행해주고 생일날에도 축하 전화를 받았다. 관계를 열심히 가꾼 덕분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집 근처 복지관이나 동네 모임을 찾아보고 참여 신청을 해보자. 관계는 내가 물을 줄 때 비로소 피어난다. 여섯째, 돈은 멈추면 줄어든다. 은퇴 후에는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활비는 매일 빠져나가고 병원비는 생각보다 크다. 예전에 한 친구는 은퇴 후 자잘한 일거리를 이어갔다. 누군가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라도 벌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생활비 걱정이 적어서 표정도 밝았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전망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내가 가진 기술이나 취미를 떠올려 보자. 그것을 활용해 작은 수입을 얻을 방법을 하나라도 적어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7째, 배움은 뇌를 늙지 않게 한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머리가 깨어난다. 예전에 70대에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분이 계셨다. 손가락은 잘 안 움직였지만 배울수록 얼굴에 활력이 돌았다. 그분은 말했다. 나는 기타 덕분에 늙지 않는 기분이야.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에 대한 활력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관심 있는 주제를 인터넷이나 책으로 10분만 공부해보자. 작은 배움이 머리를 깨우고 마음을 젊게 만든다. 8째, 취미는 삶의 색을 더한다. 일만 하다가 은퇴하면 하루가 너무 길다. 그때 취미가 있느냐 없느냐가 삶을 가른다. 어느 할머니는 작은 화분 가꾸기를 취미로 삼았다. 매일 꽃이 피고 지는 과정을 바라보며 계절의 흐름을 느낀다며 웃으셨다. 반면 아무 취미 없이 TV만 보던 분은 점점 무기력해졌다. 취미는 늙은 삶을 단조롭지 않게 만드는 열쇠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집 안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취미를 정해보자.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작은 시작이 삶의 색을 입힌다. 9째, 누군가를 돕는 마음은 나를 살린다. 나이 들면 도움을 받는 입장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힘이 나온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서로 반찬을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때 주던 분도 받던 분도 웃고 있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자부심, 그게 사람을 살린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내 주변에서 작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반찬을 나누든 전화로 안부를 묻든 그 작은 행동이 나를 더 단단하게 한다. 10째, 삶은 끝까지 의미를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늙어서도 열심히 살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의미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면 마음이 먼저 늙는다. 예전에 한 어르신은 매일 일기를 쓰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사신 덕분에 눈빛이 늘 살아있었다. 의미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내가 오늘 한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을 다르게 만든다. 이렇게 10가지 이유와 경험담을 나누어 봤다. 늙어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건강, 관계, 배움, 의미까지 모든 것이 내가 오늘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중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이 모여 내일을 바꾸고 내일이 모여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더 빛나게 만든다. 어떻게 유익한 내용이었나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의 첫걸음입니다.